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편지를 쓰는구려. 이 펜을 잡는 순간 25년이 주마등처럼 당신과 나는 오글게 사랑에 빠져. 마지막에 남겨놓은 아내를 위한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 네, 어서 오시. 뭐야? 요거 작업할 게 있어서요. 그 내 친구라는 사람 계란 줘도 돼? 저기 여기까지 내려서 저기였는데 혹시 제가 내일 계란을 보내기로 했는데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사위라고 무엇 하나 변변히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장모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그래요? 그럼 언제 드리고 싶어요 친구분한테? 아유 내 아니고 오늘이고 주면 되지. 오늘이나 내일 바로 필요하시구나.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제가 그 마트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할게요. 예, 올라가세요. 예. 어차피 깨져버린 달걀인 것을 사실을 말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할 터. 사오고 계란 쓴다고 그랬어. 뭔 소리야, 엄마? 계란 말이야. 계란 사고한테 쓴다고 그랬다고. 엄마 거짓말할지도 알아? 내가 얘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방 들어갈 테니까. 평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안타까우셨던 모양이다. 승규 씨는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요 정도 공간이면 여기 한 200마리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3, 40마리밖에 없어 지금. 닭이 너무 빨리 빠져서. 물건이 없어 손님을 놓치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어디 갔다 와요? 닭장 갔다 왔는데. 그렇게 계란이 부족해서 뭐 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쵸. 많죠. 육수도 부족하고 계란도 부족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닭 좀 늘릴까? 얼마나요? 지금보다 한 5천수 더 늘려보지 뭐. 왜? 나 일량은 너무 많아 힘들어요. 자기 나보다 등치 더 좋고 힘도 더 세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일꾼이로 살았지만 이제 좀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입소문을 타고 오골개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닭에서 2배도 넘게 늘리겠다니 아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늘 남편의 뜻에 따르던 영미 씨도 이번만은 뜻을 굽힐 수가 없다. 내가 무슨 쇳덩어리인지 아나? 짜증나. 닭이 부족하다는 건 영미 씨도 잘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일의 양을 늘리는 건 감당할 자신이 없다. 이미 3,000마리의 오골개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답답한 마음에 농장 한편에 걸린 샌드백에 화풀이를 해보는 영미 씨. 아무리 쳐대도 답답한 속이 풀리지가 않는다. 그날 밤 답답한 속이 풀리지 않았다고 일은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늦은 밤까지 육수 포장 작업이 이어지는데 대형마트 담당자한테 해준다고 자기하고 상의 없이 일단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지만 꼭 이름으로 부탁해요. 내 개인구역은 다 하나하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번엔 마트 담당자에게 육수 샘플을 주겠다고 한 남편. 아내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말이다. 영미 씨는 남편이 무리하게 주문량을 소화하려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은데 더욱이 지금처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다. 샘플을 보낼 거니까 저 따로 볼 테니까 이거 꼭 남겨놔야 돼요. 요거 이제 자기 키 닿지 말라고 높은 데다 둘 거야. 요건 보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남긴 거예요? 네.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치과 오늘 치과 가는 날이거든. 오늘 이제 이빨 마지막 치료 단계 하는 날이야 오늘이. 그래서 먹는 걸 잘 드셔야 건강하니까 아무튼 치료 잘 받으세요. 그동안 무리하게 일한 탓에 이가 8개나 빠져버린 승규 씨. 남편의 스트레스 또한 극에 달했던 터다.
그날 오후 전화로 육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직접 농장을 찾아온 손님. 전화 대전서 하셨던 분이세요? 네, 기분이. 김은희? 예. 왜요? 어디가 좀 많이 아프세요? 예.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아우, 그냥 지금, 지금을 여기 찾아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고생했어, 고생. 손님 대부분이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 누구 하나 딱하지 않은 사정의 사람들이 없다. 언니가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가? 아유,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사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도 집에서 울고 있어요, 지금. 아픈데 저기 해주면 너무 고맙다. 지금 다른 데를 주려고 지금 하나를 딱 빼놨는데 언니가 너무 아픈 소리를 말 크게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여기 와서 춤을 추겠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좋아지면 와서 춤출게요. 사람들이 아프다가 하면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 고민하던 영미 씨 결국 마트 샘플로 만들어둔 육수를 꺼내고 마는데 난감하네. 지금의 오골계 육수가 인정받기까지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의 입소문에 힘이 컸다. 이제 와서 이런 분들의 사정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 이 남편이 어디 보내달라고 특별히 나한테 부탁했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아무튼 언니한테 이렇게 전해주세요. 이거 드시고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네,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게다가 영미 씨 또한 아파봤던 터라 여기까지 찾아올 땐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싶은 거다. 자기 왔어요? 네. 이미 저지른 일.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낫겠다 싶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이실직고를 하는데 되게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자기가 마트 보낸다는 육수 내가 손님한테 좀 보내줬는데 그걸 보내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막 너무 막 힘들어하고 울상이로 하면서 이렇게 막 좀 제발 빨리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그 마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손님을 그냥 보내기가 좀 너무 그래서 나한테 상호도 안 하고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자기한테 상해 못한 거 좀 죄송해요. 상의를 하지 못한 건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개인 고객에게 먼저 육수를 준 것에는 후회가 없다. 이참에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영미 씨. 물량도 부족한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먼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며칠 후 예예. 아 지금 가도 되나요? 아 예. 지금 출발해서 오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서 가겠습니다. 저기야 나 나갔다 올게요. 어디를요? 닭구하러 갔다 올게요. 정말로요? 예. 남편의 일방적 통보에 어안이 벙벙한 영미 씨. 그럼 갔다 올게요. 무슨 닭을 또 구하러 가는데요? 아 지금 육수를 이제 닭도 부족하잖아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금산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도 하지도 못하고 맨날 지금 머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뭐 엄청 늘어졌는데 자기는 그 닭 구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 나중에 갔다 와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왜 내 말을 자꾸 무시해요? 무시하는 거 아닌데요? 약속했기 때문에 갔다 올게요. 진짜 나 내 생각은 저런 것도 안 하고 맨날 닭만 생각하지. 어휴 답답해. 일을 늘리는 것도 걱정이지만 자신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영미 씨도 단단히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꼴끗하다, 쩌다 내렸다. 점심도 엄마 입고 이거 버섯 꼭 먹고 나 지금 서울 좀 갔다 올게 엄마.
농장일은 어떡하고? 뭐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거야 뭐. 뭔 일이 있어? 그냥 한번 바람도 쐴 겸 가보려고. 자신의 속내라면 누구보다 더 잘하는 눈치 백단의 엄마다. 걱정할까 싶어 말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묻는 것도 곤란할 터. 갔다 올게. 그래. 막상 농장 일을 두고 나가려는 영미 씨도 발걸음이 무겁다. 농장 일에 매달리느라 자식 얼굴도 못 본 지 오래다. 이참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 중인 딸에게 가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 이사까지 했다는데 미처 들여다볼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이리와.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 왜? 왜 왔어 갑자기?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일단 들어와. 나이 먹으니 딸만한 친구가 없다. 아빠가 그냥 엄마를 맨날 쪼이잖아. 아유, 아빠가 쪼일 때는 내 맨날 딸 생각난다고 했잖아. 내 갈 데가 어딨냐? 우리 딸 뺄게. 딸게 또 닭을 늘린다고 하잖아. 어느덧 커서 직장 생활을 하며 엄마의 하소연까지 들어주는데 엄마는 뒷전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아빠가 나랑 둘이 있을 때는 막 엄마 귀엽다고 하고 막 엄마한테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 딸을 통해 처음 듣는 이야기. 한숨도 못 잤단 말이야. 남편의 속마음이 그런 줄도 모르고 서운한 마음에 집을 나선 것이 미안해지는 영미 씨다. 자기야, 나왔어. 나갔다 온 일의 이야기를 해주려는데 자기야. 아내가 보이질 않는다. 장모님 댁에 놀러 갔나 싶어 찾아보는데 어머니. 장모님 댁에도 장모님 혼자뿐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은 순규 씨. 혹시 안 사람 어디 간지 얘기 들었어요? 손자딸 보러. 언제 갔대요? 그 아침 먹고 아침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없지. 딸 잘해줘. 가참 기가 막혀 속으로는 이방 죽느냐 사느냐요. 나는 그게 네. 못이야. 참 가 애써.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해보도록 해볼게요.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어. 잘해주라고 잘하면 믿어. 고생하는 딸 자식을 지켜보며 그간 장모님의 마음고생도 심하셨던 모양이다. 제가 어머니 눈물을 흘리지 않게 좀 더 노력하고 잘할게요. 주변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 더욱 죄송해지는 승규 씨. 늦은 밤 홀로 늦게까지 농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승규 씨. 자신이 없을 때마다 아내도 이랬나 싶어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혼자 마음고생하다 아내가 또다시 마음의 병을 앓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썰렁하네. 늘 제일 먼저 달려나와 반겨주던 아내가 없으니 하루의 끝이 더욱 고된 것만 같다. 생각이 많아 잠을 못 이룬 건 아내도 마찬가지. 혼자서 농장 일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편지를 쓰는구려. 이 펜을 잡는 순간은 25년이 주마등처럼 당신과 나는 오글게 사랑에 빠져. 마지막에 남겨놓은 아내를 위한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 어떡하지? 자신의 뜻을 접기까지 남편도 쉽지 않았을 터.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영미 씨다. 혼자 고생할 남편 생각에 서둘러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인정아. 응? 엄마 가봐야 되겠다. 왜 벌써 가? 아, 아빠가 야, 생일 쓰지도 않는 나한테 야, 문자를 보냈다. 야, 그래 한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아, 인정아. 그래요? 근데 아빠 원래 문자도 잘 안 하는데. 엄마 댁에서도 좀 잘 지내. 말도 없이 혼자 서울에 갔다 온 것이 미안한 영미 씨.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발걸음이 느려지는데 자기야 어서 와. 남편 승규 씨가 언제 다투었냐는 듯 달려나와 반겨준다.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 어떻게 지냈어? 더 있고 싶었는데 자기 때문에 그냥 빨리 왔어요. 잘했어요. 자기 서울 간 뒤로 내가 좀 생각을 이것저것 해봤어. 편지를 쓰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웃음이 번지는 아내. 자기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닭을 다른 데 맡기더라도 자기하고 동의가 된 상태에서 천천히 늘리도록 할 거야. 자기가 나한테 그런 걸 생각할지도 알아요? 그럼 나 멋진 남자야. 샤프한 남자야. 왜 그래?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뜻도 굽힐 줄 아는 멋진 남편. 자, 여기서부터 눈을 가려야 돼.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그대로 내가 앞으로 갈 때는 그대로 발밑에만 봐요. 발밑에만. 자,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아, 아내를 위해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럼 지금은 자기를 이거 치라고 나보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얼굴을 치지 말라고 위에다 붙인 거고, 얼굴은 보기만 하고, 함께여서 웃을 수 있는 두 사람. 못 말리는 부부의 유쾌한 사랑은 오늘도 계속된다.